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단하라! 2017년 11월 15일은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날입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우리 포항을 덮쳤던 날인데요. 그로 인해서 힘들어했고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문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말끔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입법 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이 또 발표가 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했죠. 게다가 시축이 철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구나 싶었지만 막바지에 이렇게 큰 논란이 생길 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어떤 논란들인지, 우리가 왜 이 논란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시콜콜 택시에서 이 포항 지진 이야기를 다룰 때면 항상 만나뵀던 분이 있죠. 네. 임재현 폴린뉴스 편집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지금 또다시 지금 시행령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좀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정부가 참 해도 포항에 너무한다. 지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산업화 역사에서 포항 시민들이 굉장히 어떤 산업화의 어떤 주역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너무 좀 몰라주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포항 시민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지진 특별법은 뭔지, 또 시축이 철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택시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 단어 정리들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지진특별법은 뭔지, 네. 지진특별법 개정안 시행령, 시행안 개정안은 또 뭔지.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이거 말하다 무슨 보면 헷갈리나? 헷갈려요. 네. 요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진특별법이란 거는 포항 지진의 어떤 그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법안에 이제 포함시켜 놓은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을 행정적으로 그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행령에 정해놓은 구체적 내용으로 이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시행령의 그 안을 지난 7월 27일 날 입법 예고했고 네. 8월 13일까지 17일간에 거쳐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해서 그걸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 날 공표하면 바로 효력이 시작됩니다. 아니 그러면 편집국장님, 네. 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지진 피해 구제 대상 그리고 범위 보상 금액의 어떤 기준 이걸 정하는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내용만 들여다봐도 허술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범위도 그렇고 네. 이제 피해 구제 내용도 그렇고 네. 요 부분도 좀 허술한 부분들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피해를 직접 피해, 간접 피해 이렇게 이제 산정하는데 네. 직접 피해란 건 당연히 이제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듯이 건물이나 물건의 어떤 그 파손 그리고 임시주택을 이제 빌려하는 임차비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적인 지원이 포함된 건 당연한 건데 지금 간접적인 피해도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지진이 와서 가게 영업을 못한
자영업자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입은 피해는 그대로 어떤 생계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죠. 그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가게 문 닫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한동안 정리도 해야 되고 놀라서 영업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예. 휴일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 시행령의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놔야 하나하나 각 부처에서 예산도 따서 네. 이제 돌려드릴 건데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좀 허술하게 이 만들었다고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또 지금 이런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시행령을 지금 개정안을 작성 중일 때 분명히 포함시켜 넣어야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부분은 재산상 피해 구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그 핵심은 주택, 상가, 농축산시설 등 유형별로 지원 한도를 정하고 그 금액의 70%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70%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피해 사례를 지금 등록을 해놨거든요. 접수를 해놨는데 정부가 보니까 금액의 한 70% 정도를 보상하더라도 네.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포항 시민들은 당연히 그럼 그게 어떤 기준인지 근거를 제시해라. 근데 그걸 또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웃기는 게 정부가 처음부터 그거를 그 피해 금액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 주민은 이건 자기가 한 100원 정도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위원들이 이거는 50원이라고 해버리면 거기서 50원이 날아갔고 그 50원 중에서도 또 70%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 보상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의 70%가 지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특별법이라는 게 이렇게 70%만 주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태안 기름 피해, 그다음에 가습기 피해 그런 걸 전부 다 봤을 때 전부 100%입니다. 그 어느 특별법에서도 이렇게 지급 기준을 제한해 놓은 지금 경우는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했나? 포항진이 발생하는데 포항 시민들은 0.1%도 역할을 안 했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포항진열발전소를 지어달라고 포항 시민들이 청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순수하게 100%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다가 저렇게 이제 일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70%로 준다는 것은 나머지 30%의 책임에 대해서 당신들이 자부담으로 어떤 부담해라. 저는 그렇게밖에 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70%의 집중을 우리가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도도 있더라고요. 네. 뭐집 같은 경우는 뭐 집이 이제 다 망가져서 살 수가 없을 때에 1억 2천까지가 한도더라고요. 네. 수리비는 6천까지가 한도고. 그럼 만약에 2억이 우리 집이라면 1억 2천밖에 못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 그러면 이제 피해 주민이 그냥 떠나야죠. 아니 이거는 그냥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당신들 우리 포항 사람들 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나갑시다. 법이 있잖아. 우리나라 법 좀. 한도를 정하고 왜 지급 규정을 70%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도 안 돼요. 그냥 뭐 형평성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특별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도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이럴 바에 왜 공청회 하느냐고. 질문도 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공청회. 실무자가 아무 어떤 권한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려는 공청회. 이건 필요 없다. 제대로 책임자가 오고 질문에 답변 받을 수 있는 공청회 돼야 된다 하고 엄청나게 참 고함을 치고 하니까 뭐 그분들 스스로 뭐 철거를 해가는 걸로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100% 다 해주겠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된 겁니다.
근데 법은 100%라는 취지로 법이 제정됐는데 시행하는 시행령에는 왜 이걸 70% 제한하는 얘기야? 그럼 30% 누가 주는 얘기야? 그럼 피해자가 감당하라는 것은 100% 법정치로 틀리는 거 아닙니까? 단지 정부가 70% 지급하겠다. 그런 시행령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딱 정했습니다. 이거는 기대부의 예정권을 갖고 그야말로 괴롭 판티에 갈 때는 오신 분 모든 분들께 제대로 이런 시행령에 대한 공포는 대통령이 하시게 됐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의결하는 대통령이 공포하신 대통령이 이걸 과연 알고 계시는지 기재부가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직접 대통령 앞에 호소를 하자 하고 가게 된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와서 받을 때 이거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꼭 대통령님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주려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했죠. 관심 가지고 잘하는 거 하늘에서 관심 표시고 잘 든든하게 또 한 말씀 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작부터 뭔가 첫 단추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 얘기는 특별법에 이제 피해 배상이 아니라 피해 구제로 명시됐을 때부터가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은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주 그 장치를 함정을 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피해 배상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책임이 명백할 때 갚아준다는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피해 배상이 아니고 피해 구제라는 그런 어떤 말장난에 가까운 어떤 그런 용어를 조항에 집어넣음으로써 자기들은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피해가 있다는 결과는 인정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왜 이렇게 일이 처음부터 이제 잘못됐냐고 하면 그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말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정기국회 내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피해 배상이 아니고 피해 구제라는 표현으로 결정하자 해서 어떤 그 옵션을 건 건데 그게 결국 복배를 받은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뭐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수해 문제도 있고 이슈로 다뤄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살짝 우리 포항 지진이 잊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런 이슈의 영향들도 있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 시민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번에 9월 1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제 공표되면 더 이상 포항 지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항 시민들은 정치권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포항의 여야가 좀 공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포항의 지금 그 남구와 북구의 그 여권 이제 그 인사들이 총선 이후에 지금 타지에 있는 그 공공기관에 지금 많이 임명돼서 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지금 적어지긴 그렇죠. 했어요. 그런 어떤 여권 내 인사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어떤 민주당 내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대책은 있을 건데 그걸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좀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민대책위가 더 활동을 해주시고 우리 많은 정치권에서도 좀 애써주시고 더불어서 시민들도 좀 지지를 보내서 이참에 좀 더 한 번 더 좀 똘똘 뭉치는 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려울까요? 결국에는 지금 그래도 그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어떤 포항시에도 많은 인력과 정보, 행정적 수단이 있으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포항 시민들이 지금 하여튼 이제 한 열흘 뒤면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이제 주사위가 던져지거든요.
열흘 동안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좀 단결된 힘을 여론으로 보내주냐에 따라서 시행령의 내용이 엄청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답답합니다. 시행령도 고쳐야 될 게 많고 진상규명도 뭐 하나 지금 뜻대로 된 게 없고, 그런데 이 와중에 시추기를 철거한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정말 좀 네. 답답하죠. 우리가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지역발전소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 감정이 드실 거예요. 좀 답답하고 화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아픈 마음이 되살아나는 감정이 들지만, 우리가 여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열발전소 앞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오랜만에 오시니까 예. 또 소회가 남다르시죠? 예, 5월 달에 왔는데 네. 한 3개월 만에 왔죠. 근데 올 때마다 참 징글징글합니다. 어떨 때 보면 좀 블랙스완이라는 검은 백조 같은 느낌 들죠. 검은 백조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흰 백조인데 저게 어떤 과학적인 시설인 줄 알았는데 재앙을 유발하는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옵니다. 사실 저는 이 지열발전소라는 곳에 처음 와봤거든요. 네. 지열발전, 시추기 이런 단어들이 조금 낯설거든요. 아직도 생소하신 네. 분들이 실제로 있으실 거예요. 네. 도대체 이 시추기라는 게 뭐고 시추기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시추기는 저기서 이제 지하 4.3km까지 쇠 파이프를 이제 꽂아 넣었죠. 그리고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물이 이제 집안을 무너뜨리면서 지하에서 산사태가 나서 이제 진이 된 거죠. 시추기에 대한 설명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왠지 또 그날의 좀 악몽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우리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을, 하지만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한 것도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이제 뭐 철거를 하겠다, 또 주민분들은 안 된다, 시민분들은 나서서 또 들어눕기도 하고. 이거 지금 민간에 매각을 하는 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민간에 맘대로 매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되죠.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넥스지오가 이제 파산이 됐는데 네. 그러면 신한캐피탈을 비롯해서 채권단이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19억에 매각을 하겠다고 이제 했죠. 예. 근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철거 작업을 지금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시추기를 급하게 제거를 한다는 게 뭔가 증거물을 놓친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민분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깊은 이야기를 다시 택시를 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생각보다 너무 아담해서 조금 놀랐는데, 그죠? 이게 좀 발전소라고 하면은 약간 포스코 축소판 정도로 약간 이렇게 크겠구나.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닌데 이 작은 아이가 그 큰 지진을 안고 왔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놀랍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맞아요. 해주 국장님, 네. 작년 10월로 기억이 됩니다. 범시민대책본부가 시추 장비 이제 철거하지 말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과정들도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지열발전 사업, 그 다음에 지진연관성 어떤 시추기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철거를 막아달라 해서 했는 건데, 채권단인 신한캐피털과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거를 빨리 처분해서 자기들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네. 해외에 매각하려고 했는 건데, 지금 저는 이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그때 가처분 신청을 철회 원래 2월 달에 했죠. 네. 그거는 좀 옳지 않았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 대책위는 전문가들의 견해, 그러니까 그게를 철거를 하더라도 집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어떤 지진을 몰고 올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좀 섣부르지 않았느냐. 재난사회학에 이제 위험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인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진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지진의 트라우마에 걸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진동에도 대도시 사람들이 큰 차가 지나갈 때 뭐 움직일 때 드는 공포감 그런 것보다 훨씬 강한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거를 철거해도 구조물적으로 그다음에 지질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이 어떤 그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그 지열발전소 지진 연관성을 어떻게 보면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주민들의 위험인식을 고려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긴 시민들 마음속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인재라는 큰 대답이 100% 위안이 안 됐을 거예요. 이게 그럼요. 또다시 어떻게 올지, 네. 철거하는데 문제가 될지, 그리고 진상조사가 지금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시민들께서 많이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듭니다. 그 작물 처분하듯이 네. 그렇게 서둘러서 그냥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네.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요, 편집국장님, 네.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로 매각이 된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냥 뭐 고철로 팔려나가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단순히 매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석 씨도 보니까 뭘 조금 의심을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과연 19억의 그 장비를 판다고 하는데 그걸 뭐 19억짜리 고철을 국내에서 처분할 곳이 없을까요? 저는 네.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정부가 어떤 환경 규제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철이 아니고 이게 저개발 국가로 가서 또 다른 지열 발전 사업을 이용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회적 재난의 어떤 도구가 어떤 제3세계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 가서 또 다른 환경 재앙을 낳고 어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포항 시민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NGO 단체들이 네. 이분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켜봐야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불량품이 인도네시아 가서 완성품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피해를 기록한 포항 지진, 그리고 그 재앙을 유발한 지열발전소.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은 스위스에서 먼저 겪은 일인데요.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사후 관리는 우리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제가 스위스 바젤에 갔을 때 거기도 시추기는 철거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지진 발생 때부터 그 스위스 바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다녀오셨으니까 예, 그쪽은 철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예. 더불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이제 시추기도 없고 이제 그거를 지금 시추공은 이제 밀봉돼 있는데 네. 이제 정기적으로 그거를 열고 지하수 압력과 지하수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크를 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포항시가 한번 들여다볼 좀 참고해야 될 책자, 교과서와도 같은 이제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열발전소 시추기 문제는 네. 비교를 했을 적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스위스 바젤의 지진 대응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포항에 처리하고 너무나 떨어지죠. 첫 번째 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바젤은 지진이 일어나자 바젤시가 전문기관에 이제 용역을 줘서 어떤 피해 시민들의 그 피해를 일일이 이제 조사하고 산정해서 100% 보험금으로 피해 배상을 다 했습니다. 신속하게 했죠. 어떤 주민들의 별도 소송도 없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 바젤은 그 지진이 발생하니까 20-30분 만에 바젤 검찰이 지열발전소에 가서 중요 서류들을 압수했습니다. 바젤은 2006년도 12월 달에 그 물주입하는 과정에서 3.4 지진이 나니까 그 사업을 영구 폐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뭐 넥스지오라는 사업자는 아직까지 나몰라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아직까지 어떤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진이라는 게 뭐 네. 보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그 지열 발전소 자체의 부지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진전이 있나요? 네. 예. 그 사실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지열발전소가 있는 그 곳은 바로 포항 지진의 진원이요 진앙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어떤 그 부지에 대한 압력이나 또 지하수 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굉장히 지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심층 그 어떤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가 지금 수입돼 있지만 창고에 그대로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지열발전소 부지가 넥스지오가 그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채권단에게 이제 넘어갔죠. 네. 근데 채권단은 당연히 이거를 경매를 통해서 일괄로 목돈으로 매각하기를 원하죠. 네. 근데 포항시는 정부의 지원을 지금 요청해서 여기에 지금 모니터링 센터, 검증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국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비 조달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는 이거를 좀 임대하자 하는 건데 채권단이 어떤 그런 푼돈 드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목돈 드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분이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정부가 빨리 국비를 네. 확보를 해서 그거를 매입을 하든지 해야죠. 예. 그 피해 보상만 해결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럼요. 다 끝나간다라고 싶었던 문제였어요. 이제는 조금 마음에서 털어낼 수 있겠구나, 지진이란 단어를. 그런데 지금 뭐 시축이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개정안 시행령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복잡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실까요? 네, 그 이제 외국의 유명한 법학자가 이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했죠. 지열발전소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쳐다봤고 또 진이 발생하고 나서도 어떤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포항의 지도자들이나 또 주민들 사실 그때는 크게 좀 합심을 안 한 구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위기를 포항 시민과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갈 경우에는 그 힘이 포항에 앞으로 어떤 주어질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므로 그건 또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시효된 게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9월 1일 되면 네. 이제 뭐 발표죠.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민분들과 뭐 전문가들이 좀 마음을 잘 합쳐서 네. 이번 사건을 또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아무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지금 사실 지진 난 것 때문에 이미 속상한 마음에 계속 속상함을 더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태기 하나만 할게요. 네. 네. 특별법 14조가 실질적 구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말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실질적이라는 단어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법대로 있는 대로 100% 보상하라.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법대로 해라.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